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100% 딱 맞는 식단은 없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에는 무수한 건강 식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식, 카니보어, 간헐적 단식, 과일식, 더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개발한 영양제를 같이 먹는 식단 등 현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매일 새로운 식단들이 개발되고 있죠. 다만 수만 가지의 선택의 갈래 중 무엇이 진짜 나에게 정답인지는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번 다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선 그 해답을 진화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평범한 밥과 반찬, 국물 위주의 탄수화물 식단이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까지 가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인류는 쭉 곡물에 기반한 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서양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은 밀, 동양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 건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로 따져봤을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건 약 400만 년 전인데 신석기 시대부터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은 건 고작 1만 년입니다. 전체 기간 중 0.2% 동안 주식으로 삼는 음식이 완전히 교체된 거죠. 물론 그 덕에 식량이 증가한 기간 동안 인류의 개체 수는 크게 늘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으나 인간 개개인의 건강은 그렇지 못했죠. 만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몸이 식단에 완전히 적응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인류의 건강에는 큰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농업혁명 이전의 인류는 400만 년 동안 뭘 먹으며 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고기입니다. 어릴 적 책에서 봤던 원시인들이 다 같이 사냥을 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식량을 얻으며 살았죠. 그리고 진화론적 측면에 있어 그런 사냥 방식은 직립보행과 불의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채식을 하던 인류는 우연한 계기로 발견한 불을 통해 인간이 소화시키기 어려웠던 생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었고 영양과 에너지가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동물을 사냥할 때는 직립보행이 되는 두 발로 몇 시간을 뛰고 걸으며 훨씬 빠른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육지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동물이라서 그냥 동물이 지칠 때까지 따라가면 되니까요. 물론 고기를 익혀 먹는 정도로 인류의 개체수가 지금처럼 증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영양의 식단을 시작하며 급격한 뇌발달이 시작되었죠. 도구 사용이 정교해지고 효율적인 집단 생활을 하며 인류는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홍빛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인간의 진화에 무언가 태클을 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만 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1만 년 전은 홀로세라고 불리는 기간입니다. 빙하기가 끝나 기온이 따뜻해지고 생존율이 높아지며 개체수가 늘던 시기죠. 다만 지금처럼 가족 단위로 지내던 인간은 식구 구성원의 머릿수가 늘자 더 이상 하루 종일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식량을 얻기엔 그 효율이 너무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뼈 빠지게 뛰어다니며 고기를 구해와도 가족 여러 명이 각자 한 입씩만 먹어도 고기는 금방 떨어져 버렸죠. 이때 호모사피엔스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게 농업혁명이었죠. 곡물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먹던 건 먹어야죠. 가축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에 쩔쩔매던 시기가 지나고 적어도 굶어 죽는 일 없이 살 수 있음에 인류는 곡식 섭취 비율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다만 많은 식량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린 사이 바뀐 식단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바로 뇌의 크기 감소입니다.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은 만년 전부터 쭉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 지금의 현대인의 뇌가 되었습니다. 물론 뇌 크기가 지능과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인류의 키도 무섭게 감소했는데 남자는 5cm, 여성은 무려 8cm나 작아졌습니다. 바로 신체 퇴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비교하자면 고작 1만 년 사이에 평균 키가 남자는 167cm, 여자는 151cm가 된 겁니다.
이 급격한 쇠퇴를 보고 학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Most people before the agricultural revolution was significantly better. Hunter-gatherers subsisted by eating dozens of different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and mushrooms and berries and so forth, so they got all the nutrients and vitamins they needed. Farmers, after agriculture came, subsisted mainly by eating a single crop, like rice in East Asia or wheat in the Middle East. So their nutrition was far worse. And on top of that, they suffered far more from exploitation and social hierarchies. So from all these perspectives, it seems that the life of the hunter-gatherers, maybe 50,000 years ago, much better than the lives of most people that came after them. When people shifted from hunting and gathering to agriculture, it didn't happen in a day. And every one of these steps looked like a good idea at the time. Yes, we will have more food because we will cultivate wheat or rice or potatoes, and that the nutrition will actually be much worse, and that you will be far more exposed to things like drought, like flooding, like bad weather. Hunter-gatherers, if there is some natural calamity, like a drought, then yes, life is worse. But if some plants don't grow like last year, you always have other options. With farmers, if the yearly harvest of wheat or rice is down, there is no other option, and you have mass starvation. 예전에 매머드 같은 거대 동물들이 원래보다 더 빨리 멸종한 이후로 인간이 지목될 정도로 인류는 야생동물 사냥을 많이 했던 종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식단을 다시 볼까요?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의 70%는 탄수화물입니다. 차라리 갓 수확한 쌀과 보리를 먹으면 모를까? 전부 공장에서 수차례 정제된 음식들이죠. 거기에 여러 식품 첨가물까지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인의 식단 때문에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550만 명입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직전인 사람도 1,5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수없이 많은 식단 중에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당뇨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입장에서 저에게 딱 한 가지의 식단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이 식단을 권할 것 같습니다. 바로 케톤식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죠? 저탄고지로 잘 알려진 이 식이요법은 육류 위주의 식단이고 거기에 맞게 약간의 양념과 시즈닝, 채소도 당연히 먹고 계란, 생선, 치즈,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한 식단입니다. 다른 다이어트 식사와 달리 식욕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그게 끝이죠. 배부른 느낌이 될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지방은 애초에 많이 섭취하기 전에 이미 몸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수백만 년간 생존을 위해 진화한 우리 몸에 딱 맞는 식단인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만성 피로로 고통받거나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무슨 식단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어떤 식단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 오늘부터라도 인류 본연의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찾아 헤매던 해답이 되어줄 겁니다. 본 영상은 도서 엄마를 구한 식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함의 식탁이 되기를 응원합니다.